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은 제가 알러지 클리닉을 시작했던 20년 전부터 꾸준히 진료하고 있던 과목인데요. 그 당시에는 자기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한다니 뭐 그런 정도 있냐 하면서 다들 낯설어 하셨는데 날이 갈수록 자가면역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가면역질환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었나? 나는 왜 어떤 이유로 자가면역질환이 발병을 했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은 그래서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유발 요인들 중에 크게 6가지를 지적해보고 명쾌한 최원장의 솔루션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유전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이 발병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 요인을 25%, 환경적 요인을 75% 정도로 봅니다. 그렇지만 자가면역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유전자의 활성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예정된 대로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고 누구는 자가면역질환이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과 생활습관과 환경에 따라 타고난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는 후성 유전학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자가면역질환 유발 요인 6가지에서 유전은 뺐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자주 할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영상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허울 뒤로 숨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군대 조직입니다. 병원균과 이물질 등 외부 침입자에게서 내 몸을 방어하는 동시에 자기 세포와 조직은 공격을 하면 안 되고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에 대해서는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학습하는 것을 면역 관용, immune intoler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한다는 것은 면역계가 나의 몸이냐 아니면 외부 물질이냐 내 몸에 유익하냐 해로우냐를 판단하는 것에 혼란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대인의 먹거리 문제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것 중에서 소화기나 면역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처음으로 접하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가공식품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 식감을 좋게 하고 맛있어 보이게 하고 더 자극적인 맛을 늘리고 변질되지 않게 유통기한을 늘리고 택배로 보냈을 때 상하거나 터지지 않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 개발한 각종 합성 화학 물질들이 음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쿠팡에서 주문도 안 하고 외식도 안 해요. 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곡물은 병충해에 강하고 제초제에 죽지 않고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종자 개량을 거친 품종들입니다. 여러가지 종을 교배하거나 잡종한 품종들은 조상님들이 오랜 기간 먹어왔던 곡물과는 그 유전자형이 전혀 다릅니다. 유전자 이야기를 시작하면 GMO, 유전자 조작 생산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GMO라고 하면 토마토, 옥수수, 감자, 콩 같은 농산물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가축이나 우유, 유제품, 발효용 미생물, 심지어는 비형 관련 백신이나 인슐린 등의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변형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음식인데 이것을 정보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조상님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완전 새로운 유전자와 낯선 화학물질들의 범벅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히 살기 위해서 먹어왔던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는 소화기를 혼란시키고 장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자가면역질환의 발생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요인은 장루수를 비롯한 장내 세균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세포의 대부분은 장에 있는데요. 그것은 장이야말로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위치이며 외부 침입 물질에 대항하는 면역계의 최전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장의 면역 시스템에 장내세균총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익한 장내세균총은 장 점막의 림프 조직에서 헬퍼 T세포가 성숙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헬퍼 T세포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세균, 외부 이물질, 자기 세포와 조직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만약 장내에 유해균이 번성한다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자기의 세포나 조직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해로운 세균이 장 점막을 점령하면 장 점막층이 얇아지고 방음막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장세포를 서로 탄탄하게 묶어주는 밀착 연접, 타이트 정션이 헐거워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루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위에서 설명드렸던 음식에 탈을 썼지만 너무나 낯선 각종 물질들, 약물, 세균과 독소, 덜 소화된 음식 찌꺼기들이 장점막으로 스며들어와서 장점막 아래의 림프 조직에 위치한 면역세포들을 쉴 틈 없이 자극합니다. 항생제, 제산제, 소염 진통제 등의 약물 복용이나 음주 또한 장 누수를 더 악화시키고요. 장이 느슨하게 뚫려버린 상태에서 마구 들어오는 이물질들은 정상적인 상황보다 그 양이 많고 침투력이 과하죠. 이런 것을 막느라고 면역세포가 대거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면역세포들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면역 관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 미성숙한 면역세포들까지도 대거 활동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게다가 장 누수가 심해지면 전신에 염증이 증가하고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여 치유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유발 요인 세 번째는 환경 독소입니다. 먹는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쉬는 공기를 통해서 도출된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방사선, 곰팡이 등의 각종 독소들이 수시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비누, 샴푸, 린스,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화장품과 클렌저,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락스, 세정제, 탈취제 등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본 적도 없는 이런 물질이 사람의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체의 사용 허가를 받은 화학물질도 충분히 면역계를 자극할 수 있는 이 와중에 독성 물질은 그 해악이 더 심각합니다. 농약이나 산업 폐기물에 들어있는 파라벤, 프탈레이트, 호르말데히드, BPA, 비스페놀 A, 수원화합물, 납, 비소, 니켈, 코발트와 같은 중금속은 물을 오염시켜 토양으로 스며들고 공기나 빗물을 통해 어패류, 축산물, 농작물을 오염시킵니다. 직간접적으로 인체로 침투한 화학물질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여 자가 면역 질환의 트리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DNA와 RNA 그리고 단백질의 구조까지도 변형을 시켜 세포와 조직을 망가뜨리고 당뇨병, 염증성 질환, 호르몬 불균형 및 신경퇴행성 질환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간질환도 많이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간, 신장, 림프계는 유해한 화합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시키는 핵심적인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독소에 많이 노출되면 간해독 시스템을 쉽게 과부하시켜서 일시적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급성 간 부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간해독 1단계, 2단계 그림은 명쾌한 체원장 채널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요. 간이 알아서 그냥 해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각종 효소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효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양소가 불충분하면 간에서 독소들을 충분히 해독하지 못하고 체지방 안에 독성 물질들을 묶어두는데 나중에 체중을 감량할 때 지방이 분해되면서 이 독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스며 나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저 다이어트를 했을 뿐인데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심각하게는 DNA가 변형되고 강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 네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제가 다른 자가 면역 영상에서 자가 면역 질환의 75 내지 80%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가 면역 반응의 밑바닥에 호르몬 불균형, 특히나 에스트로겐의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역세포들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더 많은 항체를 만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푸스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가 늘어나는 사춘기 이후에 발병이 증가하고 폐경 이후에는 감소하며 임신이나 월경 중에 에스트로겐 레벨이 올라갈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임약이나 폐경 이후 여성이 호르몬 보충제를 사용해서 체내 에스트로겐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도 루푸스 발생이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루푸스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쇼그렌 증후군, 하시모토 갑상선염 등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도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고요. 에스트로겐의 일부는 독성을 띠는데요. 간이 과부하돼서 에스트로겐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고 장에서 제대로 배출이 되지 못해서 독성 에스트로겐으로 다시 재흡수될 때는 자가 면역 질환은 물론이고 여성 질환과 암의 위험성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트로겐 호르몬뿐만 아니라 몸 밖에서 들어오는 유사 에스트로겐도 큰 문제입니다.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지적했던 산업용 화학물질이나 농약 등에는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닮은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에스트로겐의 정상적인 작용과 분해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들은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하고 진행되는 데 있어서 큰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가 면역을 유발하는 요인 다섯 번째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진균 감염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감염증은 급성 감염일 겁니다. 증상이 심각하더라도 1, 2주 입원하면 잘 낫습니다. 그러나 만성 감염은 아주 교활하고 위험하게 면역계를 자극합니다. 미생물에 감염된 이후에 면역 시스템에 만성적인 부담이 가는 것이 자가 면역 항체가 생성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단핵구 바이러스, 특히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C형 간염, 헤르페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대장균, 슈도모나스, 살모넬라 등의 감염이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오랫동안 의심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로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하게 된 케이스를 안 그래도 자주 진료하고 있어서 그에 관한 논점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감염성 질환은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훨씬 심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만성감염은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키는 독립적인 요인이라고 하기보다 앞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가 면역의 경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생각에 자가 면역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별로 없는데요, 인생 살면서 별일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 예민하고 불안하고 사소한 것에도 근심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신경 쓰고 까다롭게 체크하고 우울감을 털어내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힘든 게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과로하고 성과에 목숨 걸고 생활이 불규칙하고 식사를 건너뛰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밤샘, 만성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도 육체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자가 면역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초기에는 아드레날린과 코티졸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나와서 염증을 가라앉히지만 스트레스가 만성이 돼서 교감신경 우세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세포가 망가진 것을 수리하고 복구시키는 인체의 회복 반응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데,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기능적으로 이상이 발생돼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6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 환자분들이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먹거리도, 장내 환경도, 환경오염도, 호르몬의 불균형도, 스트레스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만한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은 그저 산업화의 산물로 보입니다. 현대 문명을 누리고 살면서 이런 산업화의 영향에서 100%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대책이 없다는 말을 하려고 오늘 이렇게 긴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도 호전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자가 면역은 면역계의 혼란으로 인해 내 몸에 대한 알러지가 생긴 것입니다. 알러지를 치료하고 면역계의 혼란을 가라앉히면 자가 면역 질환도 호전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약속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기초편을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